이 가중 요건을 이 6명으로 하고 있는 탄핵 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한 명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이게 마치 한 명에 따라서 계속 존속되던 법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고, 만약에 5대 3으로 나온다면 40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또 이 불복의 어떤 부분들, 그리고 정당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서 계속 미뤄지는 게 아니느냐라는 추측이 그 맥락에서 나오긴 할 건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법관으로 일했고 헌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최고 전문가로서 지난해 12월 3일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. 위배가 되더라도 이 직을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법조인의 경험과 양심과 법리 해석에 따르면 그 부분은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, 인용 기각에서 갈린다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많은, 이를테면 국회에서 한 번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했으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반이다. 이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현출한 부분이 다 소송법 문제다. 하나하나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과 관련한 조문이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. 나머지를 다 결정으로 법리적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이런 이 숙제가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이어서 길어진 측면이 있지만, 저는 다음 주 중에는 파면으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문영배 재판관은요,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엉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만약에 18일까지 선고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다라고 하면, 뭐 옛날에 뭐 도망대사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? 이거는 도망 재판관입니다.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.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왜 말이 안 되느냐?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4일에 탄핵 소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진 거는 그 정계선, 그다음에 조한창 그 두 재판관이 임명된 올 1월부터 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1월 달에 중간에 설 연휴 있었어요. 그 설 연휴 빼면은 탄핵 심리를 아주 졸속으로 마구마구 몰아치면서 문영배 재판장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하고 심리 종결했단 말이에요. 변론 종결했단 말이에요. 변론 종결이 언제였냐면 2월 25일이었단 말이죠.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. 그런데 만약에 한 달이 지나가고 한 4월 11일 정도에 그렇게 되면요, 이게 얼마나 웃긴 재판이 되냐면,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마느냐 그 심리를 한 달 반 동안 빨리빨리 대충 해놓고, 그리고 나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똑같은 기간이,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4월 11일에 선고한다고 해도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저 사람이 진짜 30년 판사한 사람 맞느냐? 그런데 결론도 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어정쩡하게 도망가 버린다. 이거는요,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판사라고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런 이야기 듣기 싫으면은 늦어도 4월 11일까지는 선고할 것이다.